서울의 오늘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봅니다. 수요일 아침 반찬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아침 반찬 주제부터 살펴보죠. 얼마 전 발의한 실업 청년 교통비 할인에 관한 겁니다. 먼저 화면으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네, 얼마 전 서울시 김용석 의원은 청년층의 교통비를 10% 할인해주자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9에서 13세가 50% 이상 할인, 만 14세에서 18세가 20% 이상 할인, 만 19세에서 24세가 10% 이상 할인으로 연령별 구간을 나눠 청년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청년 실업이 장기화됐는데 교통비를 포함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청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청년에게 교통비라도 할인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예산인데요. 올해 7월부터 교통비 할인이 도입될 경우 매년 1,2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업 청년을 위한 교통비 할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도 시민 패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업 청년 교통비 할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마을미디어 창신라디오 덤의 조은영 국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년활동가 구태희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그 실업 청년들을 위한 교통비 할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조은영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청년 실업 문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비 할인이라는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처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교통비 할인보다는 어렵겠지만 취업난을 해결하는 노력에 투자를 하는 게, 그래서 당당하게 청년들이 교통비를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네, 된다라는 네. 입장이시고 구태희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 청년들을 3포 세대 또는 5포 세대 또는 7포 세대라고 하는데요. 뭐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꿈, 희망까지 포기했다는 뜻인데요. 네.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청년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 30대 중에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실업자 수가 지난달 기준으로 9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맞물려서 최근 한 3년 동안 그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그 학자금 대출의 그 연체도 네.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고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를 했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최고로 등록금이 비싸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취업률은 낮고 대출금은 자꾸만 쌓여가고 취업은 못하니까 결국은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악순환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교통비 할인은 누구나 반길 만한 일이고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청소년 기준법의 청년 기준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24세 이하까지만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네. 도움이 좀 될까요? 네, 저도 왜 24세로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나라 청소년 기본법을 보면 청소년은 만 9세에서 만 2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청소년 19세부터 24세를 후기 청소년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청소년 복지지원법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 청소년 우대에 관한 내용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운송수단이나 문화시설, 여가시설들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법을 발의한 서울시의 김용석 의원이 그 기본법이랑 복지지원법을 바탕으로 이렇게 근거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가 청년 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또 거기에는 근데 15세부터 29세로 청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좀 더 기준을 확대했더라면 청년들에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은영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세에서 24세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군인과 이제 대학생 나이잖아요. 네, 남자 기준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여자들도 이제 24세까지면 대학생의 네. 비율이 높은 그런 때라서, 물론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건 맞지만, 원래 청년 실업 복지 차원에서 이제 발의한 거라는 거를 이제 감안했을 때는 원래 조례안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연령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령대에 대한 취지는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두 분 의견은 비슷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조은영 씨의 경우에는 연령대를 높인다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면에서는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인 투자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통비가 오르는데 그 오르는 것만큼 좀 깎아준다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실업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되는 할인율은 아니면서 또 이미 취업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까지도 다 10%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간 정해진 그 우리의 그 세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는 적절한 방식은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현실적으로 또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이 또 예산이잖아요. 최근 교통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다시 청년에 대해 할인을 해준다. 이게 가능할까요, 구태희 씨? 뭐 사실 예산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교통비 할인으로 대략 1년에 뭐 아까 1,200원 정도 이제 든다고 하는데 그 2015년 서울시 예산이 25조 5천억 원입니다. 네. 이 중에 청년들 위해서 120억 쓰는 거 저는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번 하는 말이지만 뭐 조세 징수나 또는 뭐 비리나 이런 것들로 세는 세금들만 잘 잡아내도 뭐 1,200억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너무도 어려운 청년 세대들한테 이 교통비 할인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모두가 감수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은영 국장하고는 저희가 그 교통비, 대중교통비 네. 인상과 관련해서 어르신 무임승차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네. 나눴었잖아요. 네. 이런 그 청년들에 대한 할인율 네. 적용했을 때 예산 문제 안 건드려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실험 이제 청년 할인 금액이 연간 1,100억 원, 뭐 어떤 기사는 1,2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사를 보니까 중증 장애인 연금이 이제 예산 1,000억 원이다.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금액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연금이 중증 장애인 연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우리 사회 복지 수준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규모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예산 규모에서 무조건적 그 혜택을 그 져야 하는 저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청년 실업은 그 청년 실업자를 그 줄여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예. 이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네.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네. 사회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네. 그런 문제를 이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태희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청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요즘 그 4명 중 1명은 백수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 주변에서 보셨던 그 청년들 경제적 상황 어떻습니까? 뭐 경제적 부담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얘기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그 제가 지금 이제 서울시 정책으로 만들어진 희망하우징이라는 곳에서 이제 관리자로 일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만나는 이제 청년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너무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토익 응시료 뭐 42,000원 때문에 연휴에 집에 못 가고 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또는 뭐 친구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출금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뭐 다 똑같고요. 좀 더 힘든 거는 졸업이 다가오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예. 못 하니까 졸업 유예를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계속 학교를 또 연장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또 이력서를 뭐 50번 넘게 써봤다는 친구도 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떨어져도 또 계속 지원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서 너무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힘든 마음이 저도 전달이 됩니다. 뭐 취업이 예. 뭐 로또다라는 말도 있고요. 예. 그 청년 실신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요즘은 뭐 그렇죠. 실업과 실용 불량자를 합쳐가지고 실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좀 진짜 저도 공감하는 문제이고 다 예.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이 문제. 저도 어렵게 취업을 성공한 네. 사례이기 때문에 너무 막막한 마음이 가득하고요. 이제 또 저는 친구들 주거 문제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희망하우징에 있는 친구들이 잠시 한시름을 놓은 거지만 대학 끝나면 또 다시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쪽방촌이나 고시원이나 이런 곳에 정말 청년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심적 부담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통계청의 연령별 이제 사망 원인을 보면 20,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뭐 이 자살이 학업 부담이나 또는 경제적 난에 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OECD 국가들 중에 청소년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53.9%로 최하위입니다. 평균이 8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마음이 어떨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 스튜디오 안에 있는 네 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제적 부담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대적으로 교통비가 가장 좀 적은 수치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좀 저렴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을 할인해 주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효과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만난 청년들마다 물어봤습니다. 교통비 할인 되면 어떨 것 같냐고. 그랬더니 열의 10명은 다 좋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반겨했었고요. 그 어떤 통계조사에 의하면 20대 남녀 뭐 1,300명여 명을 이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년들이 받는 스트레스 가장 큰 게 취업이고요. 그 다음이 생활고라고 합니다. 생활고라는 거는 뭐 주거 문제라든지 식비, 교통비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유사한 설문도 있는데요. 뭐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보면 이 85.4%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것들이 제가 말했던 아까 그런 자살로 연결되는 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생활고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할인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 입장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또 하나 문제가 형평성을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노인들도 무임승차하는데 실업 청년들에 대한 무임승차, 할인이죠. 정정하겠습니다. 실업 청년들을 위한 할인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라는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은영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동일한 교통비지만 네. 예, 이게 누구의 교통비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층에 따라서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급한 문제에 비용을 들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없어질 때 더 활동력이 이제 축소되면서 이동을 안 하시고 이제 집안에만 계시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건강 문제로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동권 확대가 중요한 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청년들에게는 이동권 확대보다는 취업 확대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네. 투자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번 지당한 말씀이시네요. 예. 네. 또 일부에서는요, 노인들과 또 달리 청년들은 또 충분히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게다가 청년들 내에서도 24세 이전에도 취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즉 24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버젓이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교통비 할인을 해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태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선별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어르신들은 다 이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계신데 뭐 그분들 중에서도 잘 사는 분은 계시겠죠. 그렇다고 저희가 그분들 제외하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도리어 청년들 제외하는 게 형평성에 더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청년들 차등이 있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갈등 상황에 있는 뭐 청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전 세대가 같이 분담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통비 외에 그 실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은영 국장은 혹시 뭐 어떤 대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계셨나요? 저는 이제 교통비보다 주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거 문제는 더 안정적인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취업과는 또 별도로 청년층은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지금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진입부터 아예 사회 초기 진입부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굉장히 차별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주거 문제 해결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교통비 외에 실업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시민으로서 마지막으로 두 분 의견 주신다면요. 구태희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싸도 너무 비싸서 과연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희망하우징에 있는 이제 대학생들, 그 대학생뿐만 아니라 그 청년들도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좀 더 확대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지금 뭐 국가에서는
청년 행복주택이라는 것들을 지금 막 짓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대학생이거나 또는 취업 5년 이내 사회 초년생들 이런 신혼부부만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취업 못하고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최저생활 최저임금을 못 받는 150만 원 이하의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이제 그런 조건을 완화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이제 법률의 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한민국의 영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에 관한 지원이나 법률은 다 있지만 유독 청년에 대한 지원과 법률은 없습니다. 바로 그 무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작년에 이제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께서 청년발전 기본법을 이제 올리셨는데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 국가가 청년들 일자리 만든다고 하지만 거의 1, 2년짜리 단기직만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또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작년에 서울시 예산이 24조가 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영유아가 7.2% 그리고 노인이 5%인데 반해 청년 예산은 0.3%입니다. 이 청년들에 대해 예산 배정이나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조은영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청년분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실감이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단순한 할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근데 지원을 해주려면 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더 했으면 좋겠고, 네. 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문제가 좀 안정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이 청년들을 위한 복지나 어떤 근본적인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동감하시는데 네. 조은영 국장께서는 교통비 할인은 좀 네.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네. 부분에서 반대를 하신 거죠. 청년들을 응원하시는 네. 그런 입장이셨던 거 응원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취업 시장의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20, 30대가 지난달 2012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최근 점점 악화되는 취업률을 보면 청년 실업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데요.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